전문직 1차 시험 많이들 응시하시죠? 1차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도 있을 거고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1차 성적이 좋아서 이번 2차도 무난하게 통과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CPA, 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전문직 시험을 예로 들면서 1차 고득점과 2차 합격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2차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전문직 시험, 보통 이제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이 8대 전문직 시험은 모두 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중첩성, 그러니까 얼마나 과목이 겹치고 그 내용이 겹치냐는 시험마다 각각 다릅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이 일부 과목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허법과 상표법은 완전히 겹치는 것이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생각보다 겹치는 범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가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과목들이라 보시면 되고, 1차에서의 회계경제, 2차에서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2차에서 실무와 법규, 이론 과목을 새롭게 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과목을 익숙하게 만든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에서 노동법이 공통된다는 점이 있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와 2차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과 서술형 완전히 다릅니다. 1차에서 노동법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2차 때 사례형 문제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적으로 적어야 할지 몰라서 답안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나는 노동법 개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차에서 고득점을 했는데 왜 2차 시험만 들어가면은 왜 아무것도 못 쓰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정상이라는 거고요. CPA나 세무사 시험은 회계나 세법 등이 핵심 과목이고 이 과목들은 1차와 2차에서 많이 겹칩니다. 이 CPA랑 세무사는 모든 전문직 중에서 가장 1차와 2차가 겹친다고 보셔도 되는데 다만 세무사에서는 세법학이라는 논술형 유형이 나옵니다. 이 세법학에서는 단순 계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조항까지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지 어떻게 서술할지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법무사 시험은 1차와 2차 과목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과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시험과 1차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목의 운동을 새로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 객관식부터 보면은 객관식 시험은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기출이 사실 절대적입니다. 기출이 거의 다고요. 기출문제 10개년치 정도의 선지들을 내가 제대로 반복해서 OS 판별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암기해주면은 사실 떨어지기 힘들어요. 객관식은 그냥 기출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문제는 1차 시험에서의 공부 방법을 2차 시험에도 그대로 갖고 오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구기 종목에서 축구와 농구가 다르고 악기 중에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다르듯이 1차와 2차는 아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선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암기 자체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암기는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나 티켓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OS 판별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암기, 통암기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어진 사례나 문제 상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글로 풀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례에서 법적인 쟁점은 어떤 것이고 그 쟁점을 어떻게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쟁점 간의 우선순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목차로 제대로 갖춰진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건 객관식 시험과 전혀 무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논술형 시험을 처음 접근할 때 많이 헤매십니다. 시행착오를 몇 년씩 겪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객관식 시험은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시험 자체를. 근데 뭐 주관식 정도는 뭐 학교 내신이나 뭐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논술형은 거의 접해보지 않은 유형이란 말이에요. 이 논술형, 난생 처음 보는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조차도 없이 내가 객관식 시험에서 대비했던 방법을 그대로 논술형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는 거고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다른 거예요. 1차 100점 나왔다 하더라도 2차 빵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다 논술형을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객관식보다도 논술형이 조금 더 나한테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얘가 바로 저입니다. 저도 객관식보다는 논술형이 조금 더 편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 계속 몇 년째 고배를 마시다가 2차 시험에 한 번에 바로 패스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객관식은 기출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가 매우 방대하다는 겁니다. 객관식은 보통 4지선다형, 5지선다형으로 나오죠. 한 과목당 40문제 나오는 시험에서 10년치 기출을 모아놓으면은 선지가 총 2,000개가 나옵니다. 2,000개가 나오는데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에서 아주 깊게 물어보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치, 20년치를 다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그 숫자 자체가 대표성을 띌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기출문제 다 모으고 모아도 그 수 자체가 대표성을 못 띠기 때문에 기출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차 시험 내가 20년치 기출을 다 외웠다 쳐볼게요. 그래도 합격 못합니다. 못해요. 애초에 엄청나게 많은 범위에서 아주 일부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매년마다. 논술형 한 과목당 보통 4문제 나오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주제들까지 모으고 모아봤자 1년에 10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럼 20년치를 모아도 200개입니다. 또 과거의 기출들은요, 사례형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갑이나 을이나 병이 등장하는 사실관계가 주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너가 얼마나 딸딸딸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리사도 2014년인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금 유형인 사례형의 기출문제를 모아도 200개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내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예측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올 것 같다? 그걸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가급적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 자체도 수준이 다릅니다.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빈칸 뚫기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암기에 대처 가능합니다. 하지만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암기예요. 민법으로 치면은 소멸시효 4글자를 보자마자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떠올라야 돼요.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론 자체가. 기속력 3글자를 보자마자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1차에 맞는, 즉 객관식 시험에 맞는 빈칸 뚫기를 2차에 적용하고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시험 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례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것이 쟁점인지를 내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뽑아낸다는 얘기가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속력 같은 거, 문제 자체에 기속력이라는 글자가 아예 없어요. 아예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읽고 내가 이 문제는 기속력이 쟁점이다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형 시험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나왔다고 하는 약수형 같은 경우에는 기속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기속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나오는 사례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기속력이라는 쟁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쟁점 누락한 것이고, 그러면 점수가 무지막지하게 깎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암기는 2차 시험을 응시하는 기본 중에 기본, 응시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차를 붙었다. 그러면 다시 리셋입니다. 다시 리셋이에요. 1차 수석을 했든 뭘 했든 의미가 없어요.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차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1차 공부법 그대로 2차 갖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논술형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1차 시험이 절대평가면은 뭐 큰 관련 없는데, 상대평가다, 변리사나 CPA나 법무사다 이러면은 1차 시험을 조금 압도적으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권 너머에 정말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간 점수를 받으시면은 이제 바로 그냥 2차 공부 시작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지 못했다 그러면은 시험 결과 발표 날 때까지 정말 공부 안 잡힙니다. 손에 불안하고 공부는 못하고 걱정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거의 날려먹었거든요. 근데 1차 시험을 안정적으로 붙어 놓으면은 그만큼 2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인 시험은 1차를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1차는 1차대로 공부를 하시고,
2차는 1차와 아예 새로운 시험이다. 새롭게 응시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암기 자체가 기본이고 암기의 방식도 통암기인 거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것이 쟁점인 건지 또 마지막으로 답안지 작성하는 훈련까지도 다 요구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기간 내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튜토리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공부법 강연이라던가 그룹 스터디, 1대1 컨설팅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된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